화마에 휩싸여 바닥으로 추락하며 선산이 부서졌던 숭례문 현판. 1년 5개월여가 지나서야 제 모습을 온전히 찾았습니다. 처참했던 화마의 흔적은 사라지고 이제서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숭례문이 세워졌을 때 현판을 쓴 양녕대군의 서체도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현판의 글자는 전보다 더 원형에 가까운 지덕사의 가장 오래된 탁본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 원본을 최대한 살리고 또는 그때 22년 전에 단청된 그 현판이거든요. 그때 안료의 색상을 가장 충실하게 맞춰갖고 숭례문 현판이 복원됐음을 알리는 고유제도 시민들 앞에서 엄숙히 치러졌습니다. 천재신명께 숭례문 현판 복원을 알리는 중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제 모습을 찾은 숭례문 현판과 숭례문 복구 과정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부 시민은 숭례문 전체 복원 작업이 예정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숭례문 앞에서 하루 동안 공개된 현판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 전시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기호 3번 홍준표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측이 어려웠던 박빙의 승부, 한나라당의 선택은 결국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홍 후보는 대의원과 일반 당원, 청년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41,66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친박계 유승민 후보가 32,157표로 2위를 차지했고 나경원 후보가 29,722표로 3위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남경필 후보는 각각 4위와 5위로 최고위원에 뽑혔습니다. 경선을 완주한 박진 후보와 권영세 후보는 각각 8,900여 표와 6,900여 표를 얻는 데 그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홍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당의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참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홍준표의 한나라당 개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의 첫 원내대표를 맡았던 홍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당권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2위에 그친 뒤 두 번째 도전만에 대표에 올랐습니다. 홍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안상수 전 대표의 남은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당을 이끕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등 임무가 막중합니다. 홍 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된 한나라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 대선에 꼭 이겨달라는 바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지도부를 구상한 한나라당.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맡은 홍 대표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명준입니다. 최근 주요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출두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식 서울시의원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송치 당시 말끔한 정장 차림에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고 취재진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아직까지는 자기는 당당하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현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민 얼굴로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얼굴을 가리겠느냐는 경찰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김 의원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친구 팬에게 쪽지 보냈다고 하는데 시인하는 내용 같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검찰 송치 당시 여느 피의자와 달리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김 의원이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도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난 5월 29일 정세균 의장 퇴임 이후 40일 가까이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국회. 지난달 임시국회는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고
이번 달 들어서도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월 1,100만 원이 넘는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속된 이우현 최경환 의원도 몇 달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12명을 빼더라도 지난달에 지급된 세비만 33억 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지난 5월 국회 파행 당시엔 정세균 의장이 나서 세비를 반납하는가 하면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도 세비를 기부했지만 이번에는 아무 얘기조차 없습니다. 사무처에 혹시 그런 문의를 해왔거나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번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하거나 입법 활동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 세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입법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해선 안 된다며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